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거창한 소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되게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제 그래도 귀하게 함께 같이 모였으니까 또 차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보다는 같이 관련된 차를 한번 마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영화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 영화 줄거리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이제 매개로 제가 영국 차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거 보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평소 어떤 차를 많이 좋아하시는지. 네, 네. 벤츠, BMW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될까요? 네, 보이차도 많이 좋아하시네. 네. 그러시구나. 선생님. 네. 곡차 빼고 마신다는 얘기죠? 곡차만 안 드시는 곡차만 안 드시고.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차는 모두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드셨으면 하고 이제 오늘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여기 빅토리아 앤 압둘. 이거 보셨나요? 내용은 알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신 분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벌써 빅토리아 앤 압둘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건데 위에 보면 History's most unlikely friendship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정말 역사에서 좀 드문 그러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면 좀 달콤합니다만 사진을 보시면 빅토리아 여왕과 옆에 있는 시종 압둘의 나이 차이만 40살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모성애적인 그러한 사랑일 수도 있으나 워낙에 빅토리아 여왕 자체가 권력자였잖아요. 권력자 옆에 누군가가 친해진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버트 공과 상당히 금슬이 좋았는데 결혼한 지 한 21년 만에 그 장티푸스로 남편하고 이제 그러니까 승하를 하게 되는 거죠. 서거하시니까 그 슬픔 때문에 이제 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존 브라운이라는 이제 사람과도 또 이렇게 친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권력자 옆에 이렇게 누군가가 친밀하게 되면 그거를 맨 처음엔 사람들이 안도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게 되면 또 이게 시기와 질투,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이제 위협으로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스캔들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국인과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식민, 그러니까 통치자와 이제 지배를 받는 그 나라의 사람과의 우정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영화 내용이 아주 뭐 편안하거나 또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거나 이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긴 하지만 영국인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영화를 바라보는 또 인도의 또 입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가볍게 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인물 자체가 차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 홍차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 무게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좀 중점을 둬서 이 영화를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없지만 빅토리아 여왕과 압둘을 차에 비유한다면 어떤 차를 고를 수 있을까? 어떤 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답은 없고 그러나 제 마음대로 선택을 해봤을 때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얼그레이 티하고 차이 밀크티입니다.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저는 이제 얼그레이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얼그레이 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제 얼그레이 백작이 홍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홍차라고 할 수 있는 정산 소종에 대해서 되게 거기 그 맛에 이제 감흥을 받아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좀 계속
이렇게 마실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서 이제 컨셉을 얻어서 물론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플레이버드 티예요. 가양티. 그래서 불멸의 레시피라고 불리고 브랜드별로 여러 이제 얼그레이 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장 정통적으로 홍차를 베이스로 하면서 이제 베르가못 오일이라는 약간의 트위스트를 더한 그러한 모습이 빅토리아 여왕의 원칙 그리고 정통성 같은 걸 중시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나중에 인도인 시종과 또 인도인 시종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인연을 맺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얼그레이 티를 선택을 했고요.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차이 그럼 인도식 밀크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마살라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이라는 단어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차이 그러면 벌써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인도식 밀크티를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 티라는 단어와 차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차를 육로로 육상 경로를 통해서 차가 전래된 지역에서는 그대로 이제 한자로 다 혹은 차라고 읽잖아요. 그 차 그대로 발음을 하는 것이고 표준어 발음이고요. 해상 경로로 차를 소개받은 나라들 거의 다 유럽 쪽이겠죠. 그럴 때는 그 시안항 그쪽에 방언, 떼이, 테 이래서 차.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우리가 T라고 자리를 잡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육상 경로를 통해서 차가 이제 전래된 곳이고 나중에 아쌈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선 또 인도에서도 찻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차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 차라는 것 자체가 뭐 밀크티다라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우리가 차 얘기하는 것처럼 차인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모든 음식에 그냥 향신료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마살라입니다. 우리가 뭐 된장, 고추장, 그러면 고추장은 일단 고춧가루가 들어간다. 그리고 된장은 일단 콩으로 이제 메주를 쓴다라는 게 있지만 그 나머지 재료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집집마다 우리가 가가호호 장맛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인도도 마살라도 그런 거예요. 뭐 가람 마살라 그러면 매운맛의 마살라이긴 하지만 나머지 여러 향신료 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향신료 이외엔 여러 가지는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차에도 무조건 마살라를 집어넣습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무슨 카페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차이 혹은 또 마살라 차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향신료 말고 다른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맛이 조금씩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유와 또 여러 가지 향신료 가장 인도적인 마살라가 들어간 이 인도식 차이가 이 영화에서 우리 압둘 카림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지 않나. 가장 인도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따뜻한 차이 한 잔은 몸을 좀 따뜻하게 녹여주고 포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우리 압둘이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차로 얼그레이와 차이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두 가지 차 그리고 티푸드가 없으면 좀 심심해서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스콘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스콘이요? 저기 전문가의 손길로 감사한 마음으로 네 현금으로 현찰로 제가 지인분에게 부탁을 해서 지인분이 또 맛있게 구워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음식은 맛있게 먹으려면 온도가 좀 중요하기는 한데 따뜻함은 살짝 덜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딸기잼이랑 제가 크림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제일 맛있는 조합이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콘이 잘 안 팔리는 이유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베이커리에 가면 저 밀가루 덩어리를 왜 내가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또 정말 맛있는 스콘을 찾는 것도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콘은 그냥 스콘만 드시는 게 아니라 좀 따끈하게 다시 좀 데워서 여기 이제 크림 우리가 클로티드 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지방이 보통 한 55에서 한 65% 정도 이상인 크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크림을 가지고 이제 약간 저온에서 집에서 만들 때는 일단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유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이 잘 없어요.
그리고 뭐 외국의 파티시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막 너무 놀라워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다양한 맛을 다 내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유제품이라든지 뭐 버터, 막 치즈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세분화는 좀 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맛을 내는 크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든 거여가지고 유통기한이 클로티드 크림도 그렇고 아마 요새 그 터키 무슨 크림 그 뭐였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터키시 그 크림 비슷한 카이막하고 카이막도 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온살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차이만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콘은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탄수화물에다가 그냥 먹으면 퍽퍽하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지방이 듬뿍 들어가 있는 크림, 클로티드 크림과 당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스트로베리 잼이 싹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뤄서 가장 맛있는 조합이 되고 이게 함도 텁텁해요. 그렇죠? 아니 목이 막힙니다. 이럴 때 또 누가 있습니까? 차를 드시면 되는 거죠. 이게 무한 루프로 돌아갑니다. 지금 예. 얘가 이거구나. 카이막 치즈도 나오고 크림 치즈식으로 된 것도 있고 카이막 크림 그래서 하얗게 근데 이렇게 카이막이든 클로티드 크림이든 집에서 직접 만드시고 할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내예요. 빨리 드셔야 돼요. 이제 그거는 그래서 많이 만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만드셔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근데 또 판매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만드시는 게 맛이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그레이 이제 이게 얼그레이 백작입니다. 얼그레이가 얼이 이제 백작 이제 우리 뭐 백작, 남작, 후작, 자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 얼그레이가 5개의 그 귀족 자기 중에서 세 번째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세요. 이분이 정산 소종을 마시고 너무나 이제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좀 다시 먹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절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카더라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대더라. 용안이라는 무슨 뭐 과일 향을 뭐 어쩐 얘기들이 썰이 많았는데 이제 살짝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베르가못 오일이라고 저 밑에 사진이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에요. 이 과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과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일만 채취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과일이고요. 여러 가지 홍차 베이스를 둘 수 있겠죠. 이 베이스 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얼그레이가 여기에 이제 베르가못 오일을 섞어서 하는 거고 이 이제 찰스 그레이 2세 나중에 영국 수상도 되시는 분이고 영화 더치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시면 뭐 감흥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뭐 요새 말로 하면 엄친아 막 이렇게 이튼 스쿨 나오고 막 트리니티 컬리지 나오고 막 집안 뭐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권력을 나중에 다 가지신 분이다. 근데 여성 편력도 상당히 뭐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믿으시다가 제가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뭐지? 이렇게 앞으로 가는구나.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바로 믿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젊었을 때. 이러면은 바로 갑자기 얼그레이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그레이가 가문의 이름이고 우리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김씨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이 이제 백작이 되는 거고 그레이는 이제 김간에 박간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후작 있고 자작 있고 백작 있고 그 5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백작은 가운데 3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여러분 차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생에 나왔던 주인공이 그래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요? 장그래. 외우기 좋으라고. 네. 역시 이런 깨알 팁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차이에 마살라에 여러 가지 향신료의 믹스처다라는 거고 이제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저쪽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카다몬이라고 맨 위에 이렇게 무슨 껍질처럼 생긴 거 저거는 껍질채로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 껍질을 뜯으면 껍질 안에 이렇게 알맹이가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르다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맛인가 생각하시면 여러분 살짝 민티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 식당이나 이런 데 우리 나중에 이제 백반집이나 이런 데 보면 박하사탕 막 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카르다몬 한두 개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그린 카르다몬하고 이제 뭐 화이트 카르다몬이 같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영화 얘기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빅토리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압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자체에는 그렇게 많은 차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빅토리아 앤 압둘이라는 영화를 이제 매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그러니까 2017년에 개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독도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감독은 아니라고 보고 딱 하나 그래도 좀 눈에 익은 주인공 주디 덴치 이 배우는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것으로 또 알려진 배우이기도 한데 1997년에 미세스 브라운이라는 영화가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이 일단 알버트 대공이 승하한 이제 이후에 되게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이제 국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이제 알버트 대공과 친하게 지내고 잘 옆에서 보필을 했던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이제 마부로 들이게 해서 좀 더 좀 마음을 좀 달래게 이제 옆에서 더 보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때 이 존 브라운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제 국정에 이제 나가서 국사를 돌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좀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또 많이 나중에 스캔들처럼 얘기돼서 여기 미세스 브라운이라는 건 존 브라운하고 이 빅토리아 여왕의 뭔가 스캔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비꼬아서 이제 좀 비꼬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영화도 이제 1997년 영화여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영화를 보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기는 어려운데 이 영화에서도 빅토리아 여왕 역할을 이 주디 덴치가 맡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카림 압둘이라는 이제 둘 다 실존 인물들이고 아까 존 브라운 그리고 이제 카림 압둘도 실존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도 주디 덴치가 빅토리아 여왕을 맡았고 그리고 이 영화로 워낙에 또 호평을 받아서 이제 골든글로브 이제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티드도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또 이제 워낙에 시대극이나 이런 건 또 특징적으로 고증을 잘하고 이러면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들의 상보다는 분장상, 의상상 이런 쪽으로 이제 의상하고 분장 부문에서는 정확히 이제 수상을 했고요. 이제 주연 배우는 노미네이티드 되는 거에 이제 그쳤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차 장면들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보면 이제 전체 이 배경 자체가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러니까 최고로 재위했던 거 이제 재위 기간이 길었던 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2세고 이분은 이제 두 번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위 50주년 기념 그래서 골든 주빌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주빌리 같은 경우에는 100년은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60년. 재위 60년이면 이제 다이아몬드 주빌리. 그러니까 어디나 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아무리 요새는 뭐 여든 아흔 뭐 백수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 잔치를 하진 않지만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환갑 6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60년 어쨌든 재위 기간이 되면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하는데 이 왼쪽 상단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 주빌리를 같이 축하하는 그 자리에 대한 배경이고요. 그걸 하면서 오른쪽에 여러 가지 티타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티타임 에티켓이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실버웨어 같은 걸 좀 보실 수 있고 앞에 티트리오 플랫웨어가 하나 개인 접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티컵과 티소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티트리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셋은 항상 세트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티타임을 준비하실 때도 거창하게 무슨 세트를 꼭 준비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지만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요렇게 접시 하나 그리고 약간 큰 접시 하나에 그리고 티컵과 티소서 이렇게 티트리오 세 개는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세 개가 항상 있으면 요 세 개만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둘과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나중에는 친구가 되고 처음에 위에 복장을 보면은 시종의 복장이다가 내려가서 보면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되게 화려하고
좀 뭔가 더 많이 계급이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나중에는 문쉬라고 해서 스승님으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또 막 줘요. 그러니까 뭐 랍비 아니면 우리가 뭐 스승님, 사부님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많이 시기와 질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네, 실제로 주변에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카림 압두를 너무나 총애를 하니까 당연히 질투를 하고 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했겠죠. 심지어 인도 사람인데 유색 인종이다라는 차별적인 사고가 그때 그 당시엔 훨씬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있었고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나라 식민지에서 온 시종 따위가 감히 귀족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최측근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보필을 하게 되니까 누구도 그걸 좋게 볼 리가 없죠. 근데 끝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카림 압두를 옹호하고 그 또 인도의 카림 압두에게 또 이제 땅도 자기 같은 것도 수여를 하고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제 여왕이 승하하자마자 당연히 다 와서 그 이제 여왕과 이 압둘과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를 영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대요. 왕실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불태우고 소각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 압둘은 바로 이제 인도로 돌아가서 나머지 여생을 사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냥 쉬운이 되기 전에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영지에서 살다가 죽는데 거기서 이제 그가 빅토리아 여왕을 알면서 지낼 때 기록해놨던 일기장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요 동명으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기반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지 뜬금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카더라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뭐 야사나 이렇게 묻힐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뭐든지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는 게 일기는 이건 좀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법적인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잘 안 되네. 차를 마시는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우리가 또 에티켓 이야기도 할 거니까 중간에 얘기를 드리면 여기 지금 찻잔을 잡고 있는 손 모양을 싹 보시면 여러분 혹시 홍차잔 가끔 그러실 때 있어요. 아니 이거 손가락 어떻게 끼우라고 이렇게 구멍이 작냐고. 끼우지 말란 얘기예요. 끼우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끼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거를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끼울 수 없는 손가락을 왜 만들었겠어요? 손가락을 끼우는 용도가 아니라 정확히 엄지손가락 그렇죠. 잡으라는 거예요. 잡고 나머지는 싹 그냥 겉에 붙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또 이런 거 요새는 많이 없는데 꼭 이렇게 새끼손가락 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핑키 업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요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핑키업이 왜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얘가 동양에서 이 차가 전래가 됐잖아요. 이때는 손잡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찻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냥 쥐고 마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자기네 문화에 맞게 변형을 하면서 손잡이를 넣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뜨겁잖아요. 우리 뜨거우면 냄비 집을 때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쫙 집으세요. 아무리 내가 지금 이렇게 주방에서 경력이 몇 년 된다 하더라도 뜨거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발산을 시키기 위해서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예전에 이제 고대 로마 같은 경우에서는 손으로 이제 또 음식을 또 먹기도 했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에티켓이라든지 매너 그리고 예절이라는 게 좀 필요 없고 쓸데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질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손으로 먹을 때가 당연히 있죠. 지금도. 그럴 때 여러분 훅 집으시는 게 좋겠어요. 뭐 우리 위생상 그리고 보기에도 기왕이면 가장 적은 손가락으로.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면 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참 항상 보면은 3-3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 있을 때는 좋긴 하지만 둘은 최초 이제 서로 간의 합의를 이루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정말 최초의 완성의 숫자가 3이라고 하잖아요. 세 손가락을 딱 짚는 거. 이것을 가지고 로마에서는 엘리트 계층이구나. 귀족들은 세 손가락을 가지고 먹었고 평민 계층에서는 5손으로 쭉 이렇게 해서 나 좀 배운 사람이야. 엘리트 계층이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핑키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11세기 같은 경우에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기사자기를 수여하는 데서도 이제 손가락 3개를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핑키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에티켓이라고 보지도 않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이성한테 좀 이제 호감을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핑키업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분은 없으시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재밌는 에티켓 한번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의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에 1819년에서 1901년 예,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생애 한 81살 정도까지 사셨고 근데 재위 기간은 이제 1877년부터 1901년. 근데 보시면 1901년 1월 22일이면 20세기 들어서셔서 우리로 치면 구정 못 지내시고 이제 서거를 하신 정말 19세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19세기를 정말 가득 꽉 19세기의 영국을 꽉 채우신 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국의 중심에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계셨던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뤄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도 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 따스고 배부른 다음에나 좀 더 여유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영국의 차문화도 발전을 했다. 이제 그 시기에 중심에 우리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차이하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등장하고 이분이 주인공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네, 제가 너무 말을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차를 한 잔 잠시 드시고. 편안하게 이제 항상 보면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림 초상화 그림은 정말 멋지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것도 아까 그 50주년 기념 그 골든 주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러면 압둘 카림이 왜 오게 된 건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화의 진행이 조금 코믹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몇 군데 자체가 이제 여왕의 50주년 그 재위를 기념하는 행사에 인도의 이제 모후르 무슨 이제 왕가의 그런 금화를 이제 축하 선물로 사절단으로 한다면서 거기서 정말 하찮은 일을 하던 이제 교도관도 아닌 이제 죄수들의 이제 이름 적고 그들의 뭐 일 적고 이러는 그러니까 집안은 카페트를 짜는 일을 했던 그게 압둘 카림인 거예요. 그가 이제 뭐 키 크고 나이 젊고 뭐 이러해서 차출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들고 간다고 다른 한 사람이 더 와요. 같은 인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키의 균형이 또 안 맞아. 왜냐하면 원래 가기로 했던 사람이 코끼리에 뭐 치였대나 떨어졌대나 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국가의 일인데 말도 안 되게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도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려고 하면 비행 시간이 만만치는 않죠.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더 걸리고 보니까 직항은 없고 아마
경유해서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한 4개월, 5개월 걸려서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4개월, 5개월 걸려서 착 영국 그 고생을 해서 탁 내려갔는데 처음에 이제 딱 발 내리자마자 발을 디디자마자 뭐 대영 제국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탁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코믹하게도 바로 옆에 거지가 적선을 한 저기 국어를 하는 모습. 이게 좀 단적으로 가장 영국이 부유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이런 위선적인 모습도 많았던,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제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영화 중간 중간에 약간 좀 코믹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화도 두 사람이나 갔는데 정말 500원짜리 동전 크기도 안 돼요. 이거를 하나를 여왕에게 바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압둘 카림만 커다란 쿠션에 요만한 그 금화를 놓고 가고 함께 동행한 사람은 투명 쿠션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는 척만 하는 되게 좀 우스운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예전에도 뭐 동양에서도 그렇고 절대 황제 혹은 왕에게 눈을 맞추지 않고 함부로 이제 항상 더 낮게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우리 순진한 건지 뭘 몰랐던 건지 압둘 카림이 다 말을 어기고, 그러니까 보니까 일부러 어긴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너무 순수하게 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식민지고 자기 이 인도를 통치하는 여왕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보면 그냥 나는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그 여왕의 발에 입맞춤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옆에 신하들이 난리가 나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어찌 보면 그때 가장 인간적으로, 누구도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 그 비어있는 거를 탁 압둘이 터치를 해준 거죠. 그리고 옆에 가까이 이제 조금 더 이거 행사 끝날 때까지 나의 시종을 하도록 해라 하다가 그게 이제 길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압둘의 가족들도 다 영국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주변에서. 네, 그렇게까지 있었다는 거 보면 정말 압둘은 역설적으로 보면 정말 사심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간에 이제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되게 재위 기간이 오래됐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제 통치하지만 군림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셨고,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하는 동안에 영국은 대영 제국, 그래서 지금 아마 세계 4분의 1 정도가 다 자기네 식민지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홍차를 마신다라는 것이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동인도 회사 이렇게 그 동인도 회사가 영국에서만 세운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인도 다 동쪽 자기네 기준인 거잖아요. 그들의 기준을 동쪽에서 온 홍차, 차,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서 온 설탕을 지금 내 이 테이블 안에서 내 세상의 중심에서 이 한 잔에 세상을 녹여서 마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차를 마신다라는 게 그들에겐 상당한 자부심이었고 그런 고가였다. 그런 고급 사치스러운 거면서 그들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걸 누리게 해주는 거였다라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돼요. 됐다. 되게 가정적인, 우리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용어도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금술도 좋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알버트 공과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금슬 좋은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볼 때는 지금 진짜 귀감이 되는 셀럽, 최고의 셀럽인 거죠. 그러니까 여왕이 심지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자녀도 9자녀. 이 9자녀들이 나중에 다 유럽 전역에 여기저기에 또 결혼을 했겠죠. 혼맥이 됐겠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의 할머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알버트 공이 안타깝게도 일찍 먼저 저곳으로 이제 강을 건너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피셜하게는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아들 버티라고 있어요. 버티가 나오기는 하는데 버티가
좀 여성 편력이 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좀 스트레스 받으면 암 걸린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빅토리아 여왕이 아들을 당연히 사랑하긴 하지만 대공의 죽음은 이제 버티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버티랑 좀 사이가 안 좋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모르시고 이제 빅토리아는 압두를 보면은 중간에 버티가 계속 나오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아들인데 압둘보다 저렇게 막 자꾸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있지? 라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서 빅토리아 여왕이 버티에 대해서는 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왠지 본 듯 안 본 듯 왠지 낯이 익은 듯 안 익은 듯 이제 차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캐서린 브라간자라는 사람을 많이 아시게 될 거고 지금부터라도 아시면 됩니다. 영국에서 차가 이제 보급된 거는 차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찰스 2세가 포르투갈의 공주예요. 이 사람은 포르투갈 공주 캐서린 브라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서린과 결혼하면서 영국의 차 문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정설인 걸로 오피셜한 걸로이지만 딱 요 순간 이제 캐서린과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면 영국엔 차가 없었나? 그거는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약간 물 같은 성질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중의 문화가 상류 계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 많은 그 문화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상류 계층의 어떠한 딱 이렇게 심볼릭한 게 있고 뭔가가 사람들이 좀 더 내가 따라하고 싶어라는 게 생기면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래 이제 대중에서 이제 실용성을 겸비하면서 다시 또 이제 윤화하면서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영국에서도 차 문화는 기왕이면 왕실 캐서린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뭐 알링턴 경하고 오소리 경이 이제 왕실의 네덜란드에서 차를 상당히 많이 다량을 이제 수입을 해와서 그걸 왕실에 바치고 그 차를 가지고 티파티를 많이 이제 열었다라는 기록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 전에 더 많았다라는 거. 오소리경 그런 게 동물은 아니고요. 잠깐 이제 약간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고 영국의 아일랜드 지방에 예전에 고대 이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제, 신라, 뭐 발해 막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이름에서 오소리경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알링턴 경하고 오소리경도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다 백작이셨어요. 좀 영국의 백작들이 남자분들은 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캐서린 공주가 혼수를 가지고 오는데 포르투갈에서 혼수를 가지고 오는데 이때 가지고 온 혼수 중에 가장 많은 양이었던 게 홍차 그리고 설탕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배 하중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 밸러스트 부분에 이제 설탕과 홍차를 가득 싣고 와서 그리고 영국의 발을 디디자마자 차 한 잔을 마셔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차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그랬겠어? 아니 설마 그랬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왕비가 그랬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포르투갈은 영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제 19세기에 영국이 대영 제국을 이제 대영 제국으로서 이제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 해상 무역의 패권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 시작은 영국이 아니라 포르투갈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르투갈이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가면서 영국은 좀 후발주자였어요. 항상 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의 혼맥은 비즈니스잖아요. 막 사랑으로 결혼하고 이런 거 아니었다. 비즈니스 심지어 왕실인데 포르투갈도 영국이 후발주자였지만 이때 영국은 뭔가 좀 이제 해상무역에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클로가 필요했고 포르투갈도 네덜란드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이 자신들의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이때 찰스 2세와 캐서린과의 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홍차 이야기할 때는 설탕하고 홍차를 배에 가득 싣고 왔다. 이제 이게 또 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서린이 가지고 온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캐서린이 인도의 뭄베이 지역 그 근처에 7개의 섬을 또 다 같이 영국에게 이제 영국 영토가 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국이 해상 무역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차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 브라간자를 항상 여러분이 영국 차문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그러니까 17세기인 거죠. 그렇지만 유럽에 그러면 차가 전파된 거는 17세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항상 한 100년 정도 좀 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전에 이미 포르투갈의 이럴 때 또 우리 선교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죠. 선교사분들이 책을 통해서 동양의 이제 차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전파를 하긴 했는데 이때 이미 차 문화로 소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때는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차가 약용, 식용 이런 거 다 건너서 그때가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제 흥했다라고 하는 당나라 그리고 막 그다음에 성행한 이제 송나라 지나서 명대에 이르렀을 때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분 혹시 일본 다도 그러면 센리큐 혹은 리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큐 선사가 이미 그들 나름의 송대 때 점차법을 베이스로 해서 그들의 그 티세러머니를 아예 정립을 해서 에도 시대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동양에서는 차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유럽의 선교사들도 동양의 차 문화를 이제 보고 그거를 가지고 책을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된 거고 포르투갈이 당연히 차를 먼저 이제 좀 이렇게 접하고 보긴 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뭔가 상업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네덜란드 상인들이 얘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작물이구나 라는 거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 캐치를 해서 실제로 가장 먼저 유럽에 차를 전파를 한 거는 소개를 한 거는 포르투갈이지만 경제적인 작물로 인식을 한 거는 네덜란드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그래서 여러분 유럽 문화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먼저 좀 발전을 했고 그리고 네덜란드 이렇게 싹 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차 문화를 유럽에서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녹차 그리고 그냥 녹차뿐만이 아니라 그 티 세러머니에 대해서 이들이 되게 임팩트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개를 해서 이렇게 티 에티켓이라든지 아니면 티 타임 이게 전반 시작과 준비와 진행 그리고 마무리 과정이 보면 나중에 이제 차 한 잔을 시작으로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한 잔이지만 이제 10잔이 되고 100잔이 되고 여러분의 긴 인생을 계속 같이 해줄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다면 홍차, 보이차, 뭐 중국 뭐 백차, 청차 또 우리나라 녹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실 텐데 보시면 다 비슷하게 흐름이 같아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나올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보면 특히나 이제 일본의 그 티 세러머니와 다회 진행과 유럽의 티 타임, 티 파티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 차 제조하는 방법을 맨 처음에 유럽 사람들에게 비밀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카더라 같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초반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하고 소리 내는 일부러 막 춥춥춥 차를 마실 때 소리 내는 게 예절이었던 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다사에서 일본 차회에서는 조용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데 첫 모금은 춥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이거 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시끄럽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차를 타주는 대주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를 제가 한 잔을 타드렸는데 드시나 안 드시나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시라고 차를 타준 사람은 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손님은. 첫 모금을 마시면 저분이 지금 첫 모금을 마셨구나. 나는 그러면 다음 준비를 해야지 하고 이분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낸 건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소리내서 마시더라. 찹찹찹찹 소리를 내는 그렇게 되는 오해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차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외편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도 소리를 내서 마실 수 있는 게 국수 먹을 때는 소리 내는 거 뭐라고 안 그러고 차 첫 잔 마시는 것까지는 소리 내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소리 내는 거는 일부러 무슨 예의 없어 보이게 소리를 안 내가 아니라 그땐 정확히 소리를 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게 정말 맛있게 드셨구나라는 신호도 되고 또 마지막에 차를 남기지 않고 마지막 한 모금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 두 가지 정도는 오히려 그렇게 소리를 내주시는 게 예의에 맞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차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여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여자들이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 편하게는 차가 여인들의 음료인가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차를 마시면은 저는 커피도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모닝커피로 카페인을 추릅추릅 많이 섭취를 하고 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차 자체가 우리 좀 이제 마음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안정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역할 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차는 좀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애초에 이 차 문화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층에서 시작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왕실과 귀족에서 성행하지 않으면 대중까지 전파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부를 이룩한 여러 젠트리 계층이라든지 그런 중산 계층에서 돈은 있는데 내가 뭔가 좀 신분 상승을 하고 뭔가 그래도 좀 더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뭘까? 귀족들, 아니면 왕실이 하고 있는 저러한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당연히 카피하고 따라하고 함께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많이 보셨지만 이제 이게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메리 오브 모더나라고 이 이제 메리 여왕 그리고 퀸 메리 그리고 퀸 앤. 근데 여러분 퀸 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면 메리 같은 경우에는 몇몇 브랜드에서는 블렌디드한 차의 이름에 앤 여왕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드링킹 앤이라고 할 정도로 저분은 정말 차를 많이 마셨어요. 맨 처음에 이제 메리 오브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네덜란드의 그런 티 에티켓이라든지 티 문화 같은 거를 영국에 많이 소개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의 차 문화가 그 당시에는 가장 선진해 앞서가는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메리 오브 모데나를 통해서 이제 차 문화를 많이 도입이 됐는데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오른쪽에 지금 우리 빨간머리 앤 저 만화 보셨으면 연식이 있으신 걸로 들통이 나는 건데 보시면 아까 티컵에 소서 이게 차 받침인데 차를 차 받침에 부어서 마시는 그런 그림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저기 네네. 그 저건 이제 만화 영화에서도 보면은 우리 빨간머리 애네 우리 매튜 아저씨도 그 차를 이렇게 부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서 식혀서 마시는 건데 지금은 우리는 그러지도 않죠.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우리는 티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사실은 우려서 그 소스에다가 두시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소스에다 바로 두면 뭐가 나와요? 마저 그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찻잔을 들 때마다 물이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이거는 티잔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스에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잠수시키는 빠뜨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티백 같은 경우에는 놓을 수 있는 해놓을 수 있는 레스팅 이제 플레이트 작은 컵은 작은 접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티백 하실 때 우리 짜지 않고 살짝 옆에다 해서 넣으셔야 되고 드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마신다 그렇게 막 꾸덕꾸덕 하거나 뜨거워 이렇게 부시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다 이제 우리가 만져보면 찻잔 만지면 내가 이거 마실 만한 온도도 아니다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뜨거우면 조금 텀을 두시고 조금씩 이렇게 축이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보면은 되게 좀 얼토당토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싶은 문화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저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이게 우리가 이제 찻잔, 그리고 중국 개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은 이게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이게 좀 오목했었어요. 약간 접시라기보다는 약간 절반 정도 우리 뭐 반찬 그릇 같은 경우는 약간 오목하잖아요. 그래서 잔에 거의 이렇게 오목했다가 했기 때문에 저들도 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특히 저 이제 퀸 앤 같은 경우에는 퀸 앤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이제 이쯤 가면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미 차문화로 정착이 됐지만 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들에 맞게 이제 많이 개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좀 퀸앤 때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가서는 동양에서 온 다구들이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는 근데 혼자 먹는 그런 수양의 음료가 수양의 그런 의미의 찻자리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뭔지 에너지가 좀 더 아웃고잉한 느낌의 그런 거라면 티포트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이즈의 티포트도 만들게 되고 손잡이도 그렇게 만들고 하면서 또 그렇게 되면서 소서들도 여러분 보시면 초기에 나온 소서들은 굳이 반찬 그릇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이게 생긴 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플랫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도 이제 여기다 더 이상 차를 따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퀸 메리 같은 경우에 이분은 이 이제 티 세트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티 캐디라고 그래서 티를 담아두는 거의 보석함처럼 생겼죠. 네, 그 이때는 그리고 저기 담아두는 저 티 캐디 같은 경우에 거의 보석함 같은데 그만큼의 비싼 그러한 고가의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브랜드에서 틴을 만들 때 이렇게 차는 맨날 저렇게 틴을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이게 보석함 같은 거였거든요. 보석함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제 되게 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녹차하고 홍차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당연히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도입이 우리가 수입한 차의 종류를 보면은 먼저 도입이 된 거는 수입이 된 건 녹차였는데 이후에 점차 우리가 지금 홍차라고 하지만 사실은 걔는 암차였고요. 이제 무이암차 쪽에서 먼저 오면서 그게 오히려 오면서 유럽에 더 맞는 거예요. 유럽의 경수하고도 오히려 더 잘 맞고 그리고 이게 아까 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가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밀수가 많아요. 밀수도 많고 페이크도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차가 어떤지 사람들이 먹어보질 못했어.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밀수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있었냐면 귀족 집안에서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찻잎을 말려요. 다시 쓰는 거예요. 밑에 다시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지금 생각하면 못할지도 되게 많았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중금속 같은 걸로 다 색을 다시 입혀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이런 평민 계층에서는 진짜 차에 대해서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할 수 없어서 밀수를 먹거나 아니면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을 먹은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녹차보다 이제 홍차 같은 경우가 밀수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짜 차를 만들어서 파는 거가 좀 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통하거나 이럴 때도 점차적으로 다 홍차 쪽으로 많이 좀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퀸 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링킹 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 차를 많이 드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웨어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실버웨어가 우리가 티파티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되게 좀 포멀한 곳이다라고 포멀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버웨어를 모두 다 모두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버 트레이 같은 것이나 아니면 티팟 같은 게 나오면은 얘는 좀 캐주얼한 티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퀸에는 켄싱턴 궁의 오랑제리라고 따로 이제 별채 그거를 티 파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싹 다 바꿔놔서 이런 다회를 위한 장소 같은 것도 마련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재밌어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중간에 또 우리 퀸 메리 여왕 때는 보면, 근데 제가 밑에 이런 사진들 같은 게 다른 것도 여러분 이제 그 시누아즈리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그 시누아즈리가 되게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 유럽 닭이 중에서도 여러분 그 하얀색에 파란색 그 무슨 브랜드라고 제가 얘기를 나중에 다 편집될 거죠. 그런 게 보면은 되게 많이 보던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백자 청자라고 이야기하던 거. 왜냐하면 본 차이나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이 동양을 되게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신비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귀한 도자기를 수입해 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귀한 문물을 자기 집안에 들이는 거를 정말 자랑으로 생각을 했고, 이게 그들의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보통 이야기할 때 아편 전쟁 아시잖아요. 아편 전쟁. 이 아편 전쟁 얘기 나중에 또 해야 하면 또 이야기할 게 많죠. 아편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누가 영국을 과연 신사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걸 했던 건데, 아편 전쟁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신화들이 중국에 대한 그런 동경이 되게 컸고, 이 이후에 아편 전쟁 때 이제 중국이 이제 유럽에 패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동경할 만한 데가 아닌가 봐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게 자포니즘. 네, 여러분 이제 뭐 모네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흐 그림 같은 거에도 보면 배경에 보면 그 동양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뜬금없이가 아니라 신화즈리와 이제 자포니즘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차가 성행을 하게 됐는데요. 홍차 성행을 하게 된 건 일단 이러한 상류 계층이 티타임을 즐기고 값비싼 이제 홍차를 많이 즐기게 된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문화로 이게 퍼지려면은 대중들도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설탕이에요. 설탕 소비량, 설탕이 이제 카리브해에서도 이제 설탕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생산량이 확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한 16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7세기 초 이럴 때 영국 사람들이 설탕 소비하고 이러는 게 뭐 1년에 한 2kg가 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7, 8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거의 한 뭐 10kg 이상으로 싹 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소비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 한 1.8kg 되던 걸 10kg가 다 차에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들어갔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시기에 또 우리가 이제 1700년대 후반 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사 짓던 분들이 다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닭이 울어서 내가 알아서 해 뜨는 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시계 보고 정확히 공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부익부 빈익빈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노동자 계층들은 배고프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먹으면 싹 정신 드는 것처럼 홍차에도 그런 카페인 성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각성 성분이 있는데, 이 그냥 차가 여러분 솔직히 초콜릿보다 달콤하세요? 그런 건 아니죠. 고기보다 더 담백하세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여러분이 수많은 시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수많은 차를 많이 드셔보시면 차에서 이야기하는 초콜릿 향이 뭔지, 차에서 이야기하는 꽃향기가 뭔지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접했던 차의 품질을 예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거를 즐겁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탕의 그러한 생산량 증가, 공급이 원활했던 것도 홍차가 문화가 많이 퍼지는데 되게 많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뭐 영국 전에도 프랑스 사람들은 차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많았다고 해요. 영국에서도 우유를 딱 넣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밀크티 만들 때 평소에 우려 먹을 때보다 더 진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유를 탔을 때 그게 중화돼도 그 홍차의 맛이 또 올라오는 거죠.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홍차는 솔직히 상류 계층, 이제 귀족 계층에서는 이게 문화였고 나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행동이었을 수 있지만은 유흥 놀이일 수 있지만, 노동자 계층한테는 아직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홍차가 문화예요?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근데 홍차, 설탕, 우유 딱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최고의 스피디하게 마실 수 있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정신 번쩍 나고 그러니 당연히 고용주 중 이제 부르주아 그리고 젠트리 계층도 이걸 좋아해서 노동자 계층이 실제로 티타임, 티브레이크를 되게 많이 즐기게 됐습니다. 네. 아니 여기 여왕 사진 보였는데 갑자기 티브레이크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빅토리아 여왕 아까 빅토리아 여왕 초상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퀸 앤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홍차 영국 차문화의 전성기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왕실 차문화의 그 이제 절정이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이 이제 스콘 딱 보시고 이거 애프터눈 티인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애프터눈 티가 그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티 문화의 이제 마지막 이제 정점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애프터눈 티고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빅토리아 여왕보다는 다른 사람. 자 여기 자 안나 더치스 오브 베드포드 공작 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드포드 공작 부인 이제 애프터눈 티 이야기라면 우리는 베드포드 이제 7대 공작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아까 계속해서 우리 지금 백장 얘기만 하다가 공작 부인 나왔어요. 공작이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귀족 5단계 중에서는 듀크 제일 최고예요. 최고. 이분이 베드 챔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침실에 이제 여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 아니 무슨 시녀면은 이거 뭐야? 되게 그레이드가 낮은 그게 아니라 예전에 아시다시피 왕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다 옷도 다 입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침실에서까지 가서 시중을 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귀족이고 신분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가장 이거는 침실에서 이제 시중을 들 수 있는 정도면은 여왕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분이 개런티드 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 애프터눈 티 이야기할 때는 안나 마리아 베드포드가 뭐 그런 걸 느꼈다고 해요. 이제 이들이 지금 우리처럼 하루에 삼시세끼를 정확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뭐 건강을 위해서 일찍 먹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오후쯤 되면 나른해지고 뭔가 이렇게 막 싱킹 필름이 있어 몸이 쫙 가라앉는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죠. 그때 아주 먹을 거 좀 가져와봐 이러는데 저녁은 또 이분들이 또 디너 파티를 하셔야 되니까 거하게 아주 오후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차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다과들을 가지고 먹었더니 차를 마셨더니 쑥 깨어나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 애프터눈 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식적인 거고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베드포드 공작 부인이 좀 마셨을 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기록에도 보면은 뭐 프랑스의 이제 세비네 부인이라는 사람이 때 the think air 그래가지고 5시의 티 타임 이런 게 프랑스에 오히려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당연히 오후에 그 사이사이 밀 사이에 이런 티타임이 있었는데 근데 왜 이 베드포드 공작 부인을 꼭 애프터눈 티를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른 애프터눈 티에 대한 그러한 형식과 여러 가지가 갖춰진 것들이 더 성행하고 많이 시작되고 그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안나 마리아 베드포드 공작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전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짠 하고 베드포드 공작 부인이 이걸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애프터눈 티의 또 다른 이름은 로우 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로우 티하고 하이 티. 그래서 아니 아까 귀족들의 티라 그러면서 왜 로우 티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게 로우와 하이가 소셜 스테이터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테이블이 낮은 것과 테이블이 높은 것. 자, 낮은 테이블 여러분 우리 집에 소파 앞에 테이블이 낮죠. 그렇죠? 우리 바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서서 스탠딩 파티 같은 데 가면은 테이블이 높죠. 서서 먹는 거. 여러분 서서 먹으면은 부모님한테 혼났죠. 너 어디 감히 상스럽게 말이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먹어야지. 그런 것처럼 로우는 정말 아까 나른하게 서빙 받으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귀족들의 티가 로우 티고요. 하이 티는 노동자 계층들이
퇴근 후에 배고파 죽겠는데 어서 이제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이제 높은 테이블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새는 티룸이나 티카페가 많이 생겨서 하이티 하는 곳에 또 있는데 하이티하고 애프터눈 티의 구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티의 특징은 보시면 여러분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고기 있는 샌드위치. 왜냐하면 이게 식사의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티라는 개념이 이제 뭐 꼭 하이티 이전에서부터도 티라는 개념에 아주 간단한 식사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영어에서도 뭐 at school 그러면은 공부한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at desk 그러면 at work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일하는 거고, 근데 더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에 간 거냐 아니면 정말 그 건물의 본업의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런 것처럼 T라고 그러면 디너라든지 이런 것보다 살짝 가벼운 끼니를 약간 이제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식사 개념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애프터눈 티에 대해서는 공작 부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된 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티타임을 할 때 여러 몇 가지 아까 우리가 핑키 업 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재밌어 하셨는데 이거 뒤로 가네. 얘가 이렇게 거꾸로 됐구나. 몇 가지 이제 티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절 그리고 뭐 매너, 에티켓 이런 거 보면 동서양이 다 같아요. 맥이.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던 못 듣던 걸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아프리카의 문화를 보거나 아니면 유럽의 문화 아니면 내가 모르던 다른 동양의 문화를 보더라도 같이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인류가 문화라는 게 결국은 그물망처럼 얼기설기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 예절이나 이런 게 그럼 어떻게 나왔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내가 좀 잘난 체 하려고 아니면 일부러 없던 거를 막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절이라는 게 생긴 게 보면은 이게 과하면 허례허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절이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려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나에 대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행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절인 거예요.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래. 이런데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한 번 더 엄마 정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그러더니 지금 뭔 일이 있나 그러더니 한 번 더 정말 엄마 정말 엄마 감사하고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물질을 담은 마음을 담은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얘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감동을 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낳고 길러주셔서 이걸 하루에 1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만해라라든가 뭔 일 있니? 본니가 뭐야? 이럴 수가 있다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끊을 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평소에는 우리가 어른한테 한 번 절을 하는데 좀 더 아쉬운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왜 2번을 해? 이런 게 아니라 또 나중에 왕 그리고 그보다 더 할 때는 우리가 스승에게 할 때 3번 한다 4번 한다라는 거는 그 의미를 대는 거지 사실은 3번이 아니라 부모님한테는 뭐 300번 3000번을 한들 그게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만큼 하는 걸로 정하자라고 서로의 공통을 약속을 해놓은 것이 바로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또 내 마음이 그러하니 뭐 다 알아주시지 않겠어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마음에 맞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지금 서양 홍차긴 하지만 우리 같이 또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간단한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문질 빈빈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이라는 게 형식이고 질이라는 게 그 마음이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문질이 서로 빈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형식만 너무 과하면 이게 허례허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불필요한 게 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해서 너무 내용만 집중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마음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딱 맞게 합리적으로 해놓은 것이 예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러니까 티타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사 자리 아니면 어른과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소셜 여러 가지 미팅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예절의 예의나 매너의 그 기본 출발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나의 진심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서로 간의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내일의 전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되게 차곡차곡 쓸데없는 것을 다 쳐내고 핵심만 남아서 만들어져 있는 전통에 대한 이해와 그거에 대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 똑같기 때문에 hospitality, tradition, 그리고 honoring of the guest. 요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디테일한 예절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틀렸어. 나 뭐라고 생각하나 봐.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 그럴 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거 어떡하지? 이 기물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때 생각하시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시면 돼요. 번잡스러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핑키 업 하지 않는 것도 여러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안전해요. 여러분 물건 들고 가고 이럴 때 뭐 하나 이렇게 있으면 쳐요. 칠 수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하다못해 정말 운이 없으면 내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갈 때도 여러분 이렇게 컵도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는 게 안전하고 한 손이 더 받쳐지면 또 나는 이거 맨날 이거 지금 100번 들어서 이렇게만 들어도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는 분이 저러 떨어뜨릴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들면 보는 사람도 더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배려인 거죠. 나 혼자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매너 있고 깔끔해 보이는 거.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져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좋은 건 이제 준비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티타임을 준비를 하는 것, 언제 할지 날짜와 시간도 다 당연히 정하시고 이것이 어떠한 규모로 될 것인지 3명, 5명, 5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캐주얼하게 할 건지 정말 클래식하고 포멀하게 할 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나 혼자 정해서 팅 하고 초대장을 발송하진 않죠. 사실 인비테이션을 발송하기 전에 이미 올 사람들하고는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게 배려인 거죠. 아니 나 3주 후 토요일 오후 3시 하겠음. 이러고 탁 통보할 수는 없잖아요.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 어떠세요? 라고 이미 제가 이번에 이러한 규모로 이러한 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티타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좋으세요? 라는 게 우리는 이미 다 협의가 끝난 상태예요. 네, 그 협의 끝나는 걸 컨펌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거고 그리하여 날짜와 시간과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제 내가 호스트로서 티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호스트는 또 당연히 티를 준비하지만 그렇다면 게스트는 가서 그 차가 없네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정말 차에 대한 선택과 그 관련된 티푸드 그리고 맞는 계절감 있는 아니면 그 목적에 맞는 누구를 축하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절에 대한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고 이거한 호스트의 그 마음을 우리는 데코를 해놓은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의 종류와 티푸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같이 느끼고 즐기는 거 이제 그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를 또 잘 또 우려서 티푸드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또 호스트가 당연히 이런 차를 준비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에 잘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런 차를 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게스트들 이제 honoring of the guest죠. 이제 함께한 객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게 다 묻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honoring 한다라는 거에 될 수 있는데 이건 게스트들을 우리가 만약 5분을 모은다 하더라도 연배가 다르고 그래서 차자리는 거의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서로 같이 아는 사람들이 오는 게 맞아요. 서로 이 자리에서 막 갑자기 안면 트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여러분 그래서
누가 주빈인지는 꼭 정합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주빈이 누군지는 서로 알고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빈의 일단은 먼저 호스트도 주빈에 대해서 예우를 가장 하고 이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활한 티 진행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질서가 생기거든요. 질서가 있고 주빈이 먼저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뭐 3명이든 5명이든 이거 호스트도 여유가 우리가 내 입에 10개를 넣을 수 있지만 음식을 10개 다 넣으면 여러분 못 씹어요. 3개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5명, 10명까지 다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푸어러라고 합니다. 차를 따라주는 사람이라는데 푸어러를 이 진행 함께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 푸어러를 1명이나 2명 규모에 따라서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너 나랑 친하니까 해줘. 이걸로만 되는 건 아니고 차를 잘 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도 또 호스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지닌 사람. 그래서 호스트가 나한테 이걸 좀 도와달라, 푸어러의 역할을 해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는 거는 되게 좀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말도 또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몇 가지 티 에티켓은 지키는 것. 자, 마음이 중요하긴 한데 아까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게스트들은 게스트라면 티파티에 티타임에 참여하기 전에 자 다른 게스트들과 그 호스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티 에티켓은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은 거죠.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옷도 그 자리에 맞게 우리가 유니폼이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예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옷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하는 것처럼 옷부터 그리고 옷도 막 화려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깨끗해야죠. 일단 깨끗한 건 기본이고 여러분의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시는 게 맞고요. 에티켓 같은 경우에도 아까 편안하게 마음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미리 다 숙지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숙지하시되 내가 몇 가지 숙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분 편안하게 이 찻자리를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분위기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명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서 홍차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제 데코레이션 할 때 양초 캔들 같은 거 놓는 거 있는데 되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촛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커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왜냐하면 사실은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촛불은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이 들어있는 초를 켜기 위해서 이 촛불이 더 빛나 보이기 위해서는 해가 좀 없는 뭐 이렇게 레이니한 데이라든지 이런 게 맞고 아니면 좀 해가 부족할 때 아니 밝은데 굳이 또 일부러 또 그러한 분위기를 여러분이 의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냥 커튼 치고 촛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게 합리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간단하게만 간단한 티 에티켓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티컵하고 티소서 그리고 밑에 플랫웨어까지 이렇게 3가지가 결혼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티트리오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 레몬 같은 경우에 요새는 홍차에다가 레몬 띄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사실 저렇게 슬라이스한 거 말고 우리 웨지 커팅한 거 그게 더 포멀한 것이고 그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혹시라도 이제 레몬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색깔이 좀 부드럽게 이제 과하게 우려졌을 경우에 좀 부드럽게 드실 수도 있는데 언제나 찻잔에다가 들어가는 제 1번 타자는 누구다? 차예요. 차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붓던 설탕을 넣던 하는 것이고요. 설탕도 여러분 가루 설탕보다는 각설탕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포멀합니다.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탕이든 아니면 크림이든 잼이든 여러분 공용으로 덜어낼 수 있는 게 항상 다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개인 이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개인 기물이 저기 함부로 공용 기물에 가지 않아요. 먹을 만큼 덜어내는 거. 그리고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스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정하게 되는데 우리
시작할 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베이커리에서 스콘을 일부러 구입하시는 분 더 없는데 홍차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리 티타임에 맞는 스콘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커요. 베이커리에 있는 게. 다음 우선 아메리칸에서 너무 커요. 크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하는 거지만 티타임에 맞는 우리 티스콘은 4, 5cm 미만으로 딱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동그랗게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울프의 이제 늑대 입이라고 해서 벌었을 때 중간에 쫙 이렇게 벌어진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약간 싹 벌어진 거 보셨어요? 이게 늑대의 이빨이 쫙 보이는 게 아주 알맞게 잘 구워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드실 때는 세로로 이렇게 커팅하시거나 이러면 가로로 그리고 이제 클로티드 크림과 잼을 발라서 먹는데 전체에다가 쫙 펴발라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스콘을 한 입 정도 먹게 되면 그 부분만 이제 크림하고 잼 발라서 먹고 다시 또 크림 차 마시고 다시 또 잼 바르고 크림 발라서 먹고 하는 게 맞고 공용으로 클로티드 크림과 잼이 있을 때는 그 공용 기물을 사용해서 내 접시에다가 요만큼 덜어내는 거. 그리고 티푸드 여러 가지 있을 때 여기 뷔페 아니니까요. 막 쫙 가져오시지 말고 내가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드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티트레이는 많이 보셨을 텐데 3단 저 티트레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저거 자체가 예전에 우리 애프터눈 티의 시작이 여유 있게 앉아서 잠시 허기를 메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파에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게 사이즈가 컸을 리가 없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 3단 트레이가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저게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저 순서를 보시면 밑에 샌드위치류의 세이버리류가 있고 중간 2단에 스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가 디저트 이제 뿌띠프루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우선 티푸드는 우리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손으로 집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묻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만약 묻어나는 게 있거나 녹는 게 있다면 집게가 따로 옆에 서빙이 돼 있는 게 맞고요. 요 순서는 뭐냐면 이게 이팅 오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밑에 있는 샌드위치 약간 짭조름한 것들 같이 샌드위치가 있을 경우에 우선 급한 허기를 좀 메꿔주고요. 그 다음에 티와 가장 마리아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정통 스콘이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디저트. 이렇게 우리 보면은 그냥 전체 들어가고 진짜 메인 요리 들어가고 나중에 디저트 먹는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시고 가끔 스콘이 맨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맨 위에 있으면 여러분 음식은 따뜻하게 온도에 맞게 냉채는 차가워야 되고 스테이크는 따뜻해야 되잖아요. 스콘도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은데 맨 위에 있는 경우에는 스콘 뚜껑을 가지고 덮어서 보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먹는 순서는 아랫단부터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 편한 자리에서 친구분들하고 계실 때 야 나는 지금 디저트 먼저 먹고 싶은데 먹으면 큰일 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정도는 여러분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오늘 이제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영화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영국 홍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티 에티켓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에티켓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시는 그 마음으로 에티켓을 알고 가시는 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단 그 자리에 가셨으면 여러분 서로 간에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티 에티켓을 10개를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걸 절대 지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불편하게 한들 우리 좋은 거는 이 차자리의 완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은 사람이라는 거에 중심을 두시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차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같이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질문